안녕하세요, 우든메이커입니다. 오늘은 집짓기 세 번째 거푸집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 거푸집이 뭐냐면 보여드리면 그냥 요거 거푸집이에요. 거푸집은 굉장히 유용해요. 이제 집에 그때 사각틀을 만들었었죠. 사각틀 만들고 사각틀에다가 이제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콘크리트를 그냥 타설하면 옆으로 다 새겠죠. 새지 않게 이렇게 거푸집을 세워줘요. 사각틀을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게 돼 있죠. 거푸집을 단순히 이제 그렇게만 쓸 수도 있지만 사용 용도가 굉장히 다양해요. 기둥을 만들 때도 쓰고, 저처럼 2층 집을 지을 때는 2층 바닥에다가 깔아놓고 이동할 때, 위에서 이동할 때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푸집을 저 같은 경우는 만들어서 썼어요. 왜냐하면 저는 공사 기간이 길었어요. 공사 기간이 지금까지 한 2년 됐는데, 2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 앞으로 갈 길이 멀긴 하지만 가설제 이렇게 대여해주는 업체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이렇게 2년 동안 거푸집이나 아시바나 이런 걸 대여해서 쓰기에는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용이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만들어서 써보자 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이제 거푸집을 만들게 됐어요. 이 거푸집을 만드는데 재료가 이제 중요하겠죠. 거푸집 만들 때 재료는 뒤에 보이시는 이 짙은 갈색 있죠? 이게 태고 합판이라고 해요. 일반 합판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일반 합판으로 콘크리트 합판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콘크리트 합판 또는 저처럼 태고 합판 중에 선택을 하셔서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저는 태고 합판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일반 합판으로도 제가 만들어 봤고 태고 합판으로도 만들어 봤는데 비 맞고 눈 오고 막 이러니까 일반 합판 같은 경우 좀 곰팡이 같은 게 쓸더라고요. 보여드리면, 자, 저쪽에 곰팡이 보이시죠? 곰팡이 쓸 거. 저게 일반 합판으로 한 거예요. 일반 합판으로 만든 거고, 그리고 여기 뒤에 이게 태고 합판으로 만든 거예요. 얘는 곰팡이가 나무에는 쓸었지만 합판에는 안 쓸었죠. 강도는 아직까지 둘 다 쓸만은 하지만 얘가 나중에 되게 표면이 부드러워요. 그래서 콘크리트 붓고서 뗄 때 별로 힘들이지 않고 가볍게 떨어져요. 잘 떨어진다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질로는 합판 말고 태고 합판하고, 그리고 합판만으로 안 되겠죠? 뼈대는 근처 제재소 가보시면 산승각이라고 있어요. 산승각이 이제 9개 한 다발로 해가지고 팔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요건데, 보여드리면 여기가 4 곱하기 4예요. 4 곱하기 4. 이제 되게 일정하진 않아요. 제재소에서 막 자르다 보니까 이제 일정하진 않지만 대략 3.8에서 4cm 정도 돼요. 이게 사용하기가 괜찮더라고요. 건재산 같은 데 가보면 이런 한치각이라고도 있어요. 근데 한치각은 실내에서 사용을 하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제 두께 차이를 보여드리면, 보이시죠? 얘는 한치각은 3 곱하기 3,
얘는 4 곱하기 4. 그래서 강도도 이 한치각보다 산승각의 강도도 더 있어요. 더 튼튼해요. 그래서 콘크리트 막 타설하고 그러면 무게가 어마어마해지겠죠. 그럴 땐 뭐 튼튼한 걸 쓰는 게 좋아요. 제가 써보니까. 그래서 이 뼈대는 산승각 쓰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합판 사이즈가 보통이 아니고 합판 48 사이즈, 48 사이즈 다들 이렇게 부르시죠. 48 사이즈 짧은 부분이 길이가 122cm예요. 그리고 긴 부분이 있죠. 그 긴 부분이 244cm예요. 그래서 48 사이즈로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40cm거든요. 3개가 나와요. 한 판이면. 그래서 이제 집틀, 바닥틀 만들 때 가로 세로 길이 계산하셔가지고 몇 장을 사야 될지 결정을 하시면 돼요. 이제 거푸집을 만들면 저 처음에 되게 이런 고민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만들어서 나중에 어디다 써? 이런 고민했어요 사실. 거푸집을 만들기 전에 틀만 만들고 나면 이거 또 어디다 갖다 쓰나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그 이후에도 사용되는 부분이 많고 되게 유용해요. 꼭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이거 만들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바닥 할 때도 쓰지만 이제 아까 뭐 저 같은 경우는 2층이니까 2층 바닥에 깔아놓고 2층 막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왔다 갔다 할 때 그 바닥으로도 써요. 그래서 유용해요. 좀 보여드리면 보이시죠? 제가 2층 바닥으로 거푸집을 쫙 저 끝까지 깔았어요. 쫙 끝까지 해서 거푸집을 뭐 다양한 사이즈로 만들었어요. 지금 보이는 요거는 요 폭이 가로 폭이 60, 이쪽에 있는 건 40. 이거는 통으로 만들었어요. 48 사이즈를 통째로 해서 만들었어요. 바닥 쓰려고 만들었는데 굳이 쟤는 안 만들어도 되겠더라고요. 예. 60이나 40. 왜냐하면 만들고 나면 되게 무거워요. 무거워가지고 48 사이즈 큰 거는 들고 다니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한 40 정도로 만들어서 쓰니까 가볍고 이동하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40 정도로 된 거 뭐 3장 올리면 한 판이랑 똑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쓰는데 바닥 있죠. 바닥 콘크리트 타설할 때 바닥 두께에 맞게 얘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사이즈를.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건물의 바닥이 30cm예요. 뭐 오시는 분, 여기 공사하시는 분들은 뭐 10전이냐, 20전이냐, 30전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전이 센티미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할 때 30전이었어요. 이 타설 이 두께가. 그래서 얘를 40cm로 만들면 위에 10cm가 남죠. 그래서 40cm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만약에 두께를 뭐 더 두껍게 50cm를 해야 되겠다 그러시면 이 폭을 60cm로 만드시면 돼요. 60cm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거푸집을 뭐 어떤 재료를 쓰고 어디에 쓰고 요거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만드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거푸집 만들 때 필요한 전동 공구가 있어요. 전동 공구를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본 작업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공구로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원형톱 그리고 각도 절단기
요 두 가지는 앞으로 작업을 또 많이 하셔야 되니까 구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형톱 같은 경우는 이제 판재를 자를 때 사용을 할 건데요. 저처럼 이렇게 테이블소, 저쪽에 테이블소는 제가 예전에 작업할 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산 거고, 그때 당시에는 이 원형톱 하나로 했거든요. 원형톱으로 작업대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셔도 돼요. 저처럼 이렇게 이런 만약에 테이블소가 없다면 저기가 이제 평판이면 아래서 원형톱을 붙여가지고 사용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사용을 하셔도 되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원형톱 작업대라고 검색을 하시면 원형톱 작업대가 나와요. 이 원형톱을 부착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만들어서 사용을 하셔도 돼요. 판재를 자를 때, 또 실내 인테리어 할 때 뭐 유용하게 사용이 되니까 꼭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각도 절단기. 각도 절단기는 이제 각재 자를 때 사용을 해요.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슬라이딩 각도 절단기라고 하는데요. 일반 각도 절단기하고 다른 점은 이제 작업 영역이 넓어져요. 보시면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쭉 밀고 갈 수가 있어요. 대략 뭐 한 30cm 정도, 30cm 정도 되는 판재까지는 작업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일반 각도 절단기 같은 경우는 일반 각도 절단기처럼 쓸 수가 있거든요. 고정시켜 놓고 그냥 뚝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둘 중에 뭐 원하시는 걸 사시면 돼요. 어쨌든 각재를 자를 때 사용을 할 거니까 각도 절단기, 그리고 판재 사용할 때 원형톱이랑 작업대, 원형톱 작업대, 이렇게 두 가지 구비해 두시고 작업에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네, 거푸집 만들기 어렵지 않죠. 제가 아까 만들 때 클램프로 조이고 플루고를 많이 했어요. 그 이유는 산승각이 수분 함량이 높다 보니까 잘 휘어요. 근데 그 휘는 거는 실질적으로 거푸집을 만들어서 사용을 할 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거푸집은 이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계속 연결을 해서 이어서 쓰거든요. 이어서 쓰다 보니까 또는 밟아서 쓰고, 그래서 이 휜 거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써보니까. 근데 제가 방금 얘기한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어서 쓴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어서 쓰는데 포인트가 있어요. 제가 아까 작업을 할 때 보여드릴게요. 가까이에서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 있죠. 나사 박는 거. 이쪽에 나사 박고, 여기도 나사 박고, 아래도 나사를 박았죠. 이 나사 박는 게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이 피스, 나사가 속으로 쏙 들어가야 돼요. 이게 속으로 쏙 들어가야 돼요. 옆에서 보여드리면, 나사가 안 보이죠. 이게 거푸집 만들 때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거푸집을 얘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개를 이어서 쓰죠. 옆으로 이어서 쓸 때 나사가 머리가 나와 있으면 거푸집하고 거푸집이 연결할 때 뜨고 균형이 잘 안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사를 박을 때 제가 2번, 3번 뭐 뺐다 박았다 막 이런 식으로 했어요. 뭐 이중 길이를 미리 이용해서 뚫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가 쏙 들어가게 작업을 하면 정말 좋겠죠. 그렇게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이중 길이가 없거나 그리고 전동 드릴을 2개를 가지고서 왔다 갔다 하기 귀찮은 경우에 저처럼 넣었다 뺐다를 한 2-3번 반복하면서 쑥 집어넣으면 머리가 쏙 들어가요. 나무는 좀 으스러지겠지만 하지만 뭐 이 나무가 으스러진 게 공사를 하는데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푸집은 컴퓨터로 치수 재듯이 엄청 잘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 나사 머리가 쏙 들어가야만 거푸집과 거푸집을 연결할 때 잘 연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뜨는 부분이 없이 연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거푸집 만들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어떻게 거푸집 만들 때 중요한 점을 아시겠죠? 제가 다시 거푸집을 쓰지는 않는데 지금 제가 이런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집 짓는 데 필요한 몇 가지 기술들을 알려드리기 위한 거예요. 나중에 다시 또 제가 다른 데다가 공간을 만들게 되면 그 영상을 또 올리긴 하겠지만 아직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미리 이제 기술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술을 잘 쓰셨으면 좋겠어요. 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끝.
궁금하실 것 같아서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찍고 있냐면 거푸집 이제 연결할 때 거푸집하고 거푸집 연결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제가 사용한 방법인데 이제 여기는 이제 코너 사각 꼭지점 부분 있죠. 그 부분 연결할 때 이렇게 써요. 이렇게 해놓고 얘하고 연결을 해야겠죠. 연결을 할 때 피스 2개 위아래로 박아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모서리 부분, 꼭지점 부분 연결을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쓰면 돼요. 요거는 꼭지점 연결할 때고 이번에는 옆으로 연결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옆으로 연결할 때도 위, 아래 두 군데. 자, 이렇게 해서 옆으로 연결할 때 위, 아래. 이렇게 한 번씩 구멍 뚫어 놓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쓸 때도 계속 이 구멍을 쓰게 돼요. 처음에 뚫을 때가 뭐 힘들진 않아요. 힘들진 않으니까 구멍 하나씩 이렇게 작업하면서 내놓으면 계속 씁니다. 자, 여기까지 연결하는 방법 끝.